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주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천택계라고 해서요. 위에는 땅이 있고 곤괴가 있고 밑에가 하늘이 있는 지천택계에서 그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지천택계는요, 위에는 곤괴가 있고요, 밑에는 건괴가 있어요. 즉,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하늘이 위에 있잖아요. 땅이 밑에 있고. 근데 이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 의미하느냐? 밑에 있는 건괴는요, 원래는 위에 있던 건데 내려왔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자세를 낮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자세를 낮췄는데 본질은 어때요? 원래 하늘에 있던 거예요. 본질은 위에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그죠? 또 곤괴는 원래는 밑에 있던 건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간다. 그래서 건괴는 올라가고 곤괴는 내려오니까 서로 교류한다. 그래서 서로 태평해진다. 서로 교류가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역에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는 내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밖에 있는 외괴라고 그래요. 안과 밖. 근데 우리는 세상은요, 어디나 내직, 그러니까 중앙 핵심에 있는 게 더 중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요, 정부 조직에서도 서울은 중앙 핵심이니까 내직에 해당되고요. 뭐 변방에 있다. 그러면 외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는 이거를 외라고도 하고요. 이걸 아래다, 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주역에서 이 곤괴는 즉 적은 거고요. 요거는 큰 거니까 소인, 대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럼 뭘까요? 소인이 안에 있었던 소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하면은 주역에서 여기서 소인은 올바른 일을 안 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앙에 정부 요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행동을 하겠죠. 공공의 이득을 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먼저 우선하니까 그런 사람들, 소인배들을 매근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그 중심을 누가 들어와요? 대인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라가 더 공적으로 움직여지겠죠. 나라가 태평해지겠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지천택계라고 하는 거는 태평하기 위해서, 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서는 소인배들을,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 중심을 대인들이, 군자가 들어와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단 지천택계의 기본 컨셉인데요. 다음을 보면요, 지천택계의 괴사를 보면요,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태는 소왕코 대내하니 기라야 형하니라. 지천택계는 소인배들이 밖으로 나가고, 왜냐하면 중심에 있던 소인배들이 밖으로 나가고 대인들이 안으로 들어오니, 왜냐하면 중앙 핵심 정부 요직에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 그럼 당연히 모든 일이 길하여서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괴사에 나옵니다. 요건 이제 번역을 잠깐 적어놓은 거고요. 그런데 그럼 이런 지천택계가 왜 생겼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집니다. 오늘의 핵심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쌍호 씨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오시왈 소왕대래는 괴변야라 태는 자비래니 삼음이 왕거외하고 삼양이 내건의 이성태야라. 즉 지천택교는 소인배들이 밖으로 나가고 대인들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왜 생겼느냐? 바로 괴변에서 괴가 변해서 생겨라는데 갑자기 괴변이라는 게 나와요. 괴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우리도 인간이 살다 보면은 우리도 옆집하고 선배, 후배, 뭐 동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서로 친구끼리 사귀다 보면 서로 닮기도 하고 반목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홀로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괴도 주역에서도 괴는 혼자 무인도 혼자 있듯이 이러지를 못하고요. 서로 인간 사회같이 주거니 받거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괴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괴가 변하는 건데 그게 원칙이 있다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특히 택괴는 이 지천택괴는 빗괴는 천지빗괴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천지빗괴거든요. 천지빗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서. 그러니까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땅은 밑으로 만날 일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좋든 싫든 서로 만나야 뭔가 지지보고 또 의견도 조정하고 하는데 만날 일 없는 거야. 하늘은 위에가 그 땅. 그러니까 그거는 비색한 거예요. 서로 만날 일이 없는 거야.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을 했다. 아니 사람이 싸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서로 화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냉전을 벌이다 생각해 봅시다. 한 달 주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냉전을 벌여.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서로 평행선이야. 그게 비색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택괴라고 하는 거는 빗괴로부터 자는 이제 뭐뭐로 붙어요. 천지빗괴로부터 온 것이니 세계의 의미, 세계의 의미는 요거라는 얘기죠. 세계의 의미, 본괴. 세계의 의미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었고 가서 밖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반대로 세계의 양요들이 와서 중앙으로 와서 안에 내근한다고 그러죠. 핵심에 거주한다. 와서 안에 거주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택괴가 완성이 된다,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본래는 천지빗괴가 있는데, 즉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의묘가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일리 밖으로 나갔대요. 또 세 개의 양요는 중앙의 핵심을 잡으면 이게 바로 지천택괴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괴사 얘기가 같은 얘기죠. 요 이면에는 이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평성대가 되려면은 그냥 오겠습니까? 사실은 비색한 거,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것을 거친 다음에 좋은 일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 보면 위인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역사적 위인전 보면 뭐 어렸을 때 고생하고 무슨 일이 터지고 고생을 했다가 노력해서 잘 되더라 이런 얘기들. 처음부터까지 다 순탄하다. 그런 위인전이 좀 드물죠. 그죠?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별 재미가 없죠. 뭔가 부침이 있어야 좀 더 재밌죠. 뭐 재밌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상상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택괴라고 하는 거는 비색한 것 때문에 왔다라는 의미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쌍호 씨는 주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번역을 잠깐 본 거고요.
여기서 또 반면에 이제 주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네, 주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소는 위음이 오되는 위양이니 언곤왕 거외하고 건네하며 오자 귀매래하니 주유왕 거사하고 군에 거사하냐라. 소라는 소인배죠. 소인배들은 음을 의미하고 대라고 하는 거는 그 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양을 잃은 것이 말한 것이니 말하되 곤괴가 나가서 밖에 거주를 하고 건괴가 와서 안에 거주하며 또 귀매개 여기 써 있어요. 네. 뇌택계, 뇌택 귀매개에서, 요 귀매개를 말하는, 귀매개로부터, 자는 뭐뭐로부터, 귀매개로부터, 귀매는 사실 이제 그 누이매자예요. 그 누이동생. 누이동생을, 귀는 이제는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옛날에 이제 시집 가는 거를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친정에서는 잠깐 태어난 거고 평생 있을 때가 시집 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전에는 귀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귀매라고 하면은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괴가 있어요. 귀매께로부터 자는 뭐뭐로부터거든. 귀매께로부터 온 것이니 즉 육은 이제 의미를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다 그러면은 양요를 의미하고요. 육이다 그러면은 음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효가 가서 사의 자리에 있고 구는 양이겠죠. 양효가 와서 삼의 자리에 있더라. 이 얘기는요. 자, 여기 육삼 여기 음효가 가서 사로 올라가고요. 요 네 번째 있는 양효가 내려와서 요 3의 자리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지천택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는 양효세계, 음효세계 움직였다고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자는 그게 아니라 한 개씩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뇌택 귀매께에서 요 양효가 내려오고 음효가 올라가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본 거죠. 요렇게 이제 주장이 차. 그런데 요런 어떤 차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똑같이 음효나 소인배가 밖으로 나가고 양효, 즉 대인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컨셉은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건 이제 같은 걸 의미합니다. 다만 이제 변하는 의미에서 과연 세 개가 움직였느냐, 한 개가 움직였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번역을 잠깐 본 거고요. 그래서 이 궤변은요, 쉽게 말하면 모든 정자는 어떻게 봤냐, 모든 궤는 건괴와 곤괴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궤변은.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왜냐면 건곤이라는 건 하늘과 땅에 해당되니까. 하늘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셔서 거기서 모든 자손이 나오듯이 하늘과 땅이 있어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듯이 그런 어떤 주장을 생각을 했고요. 주장은 그게 아니라 각각의 궤끼리의 영향을 주고받았다. 라고 해서 귀매께에서 왔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정자는 이제 건곤괴, 즉 천지비께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쌍오신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런 괴는
홀로 생겨난 건 아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다. 이래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새로운 것도 창조를 한다. 라는 컨셉. 그래서 새로운 것을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그리고 어려움을 거쳐서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는 그냥 오지 않아요. 어려움을 거친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천지빛계는 어디서 왔을까요? 지천택께서 왔다. 천지빛계는 제가 말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지천택계는 어디서 왔을까요? 천지빛께서 왔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뇌택기밀께서 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 타당한 얘기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관점을 보느냐의 문제다.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는 정자와 그 밑에 제자들의 주장이고요. 요거는 주자와 또 주자 문화생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론적으로는 괴는 홀로 생기지 않는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다. 그래서 생겨나. 다만 그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그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주역의 이야기를 잠깐 풀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